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월 29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토통신이 20일 워싱턴 발로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의하면 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 측이 아베 총리에 대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초청 방침을 일본 정부 관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올해가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후 70년간 일본이 국제평화에 기여해온 사실과 정권의 외교안보 이념인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소개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 방문 시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연설이 결정이 되면 과거사를 성찰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올바른 내용의 연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만약 아베 총리의 연설이 이루어지게 되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막지 못한 게 대미 외교의 실패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대외적으로 일본이 올바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협조를 잘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의회 의원들이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국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찰스 랭글 연방 하원의원은 마크 커크 상원의원과 함께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이같이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의회 내 대표적인 친한파인 랭글 의원 등은 편지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하는 문제를 우선시해달라며 이들이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비용 정산을 마치고 지출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이승열 선관위원장은 두 후보의 선거 비용 분담금인 20만 달러 중에 지출액은 7만 656달러이고 12만 9,344달러의 잔액은 선거 운영 규정에 따라 민승기 후보가 납입한 분담금 잔액은 뉴욕 한인회 계정에 입금됐고 김민선 후보에게는 6만 4,672달러를 18일 환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운영 규정은 입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 한해서 선거 비용의 정산이 끝난 후에 선거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을 전체 입후보 등록자의 수로 분할한 다음 해당 당사자에게 환불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 분담금에 대한 최종 정산은 뉴욕 한인회 차기 이사회의 결산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뉴욕 총영사는 19일 총영사 관저에서 한인사회 봉사자 1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오찬 행사에는 지난 연말 뉴저지 아발론 아파트 화재 피해자를 위한 기부자와 평소 소외계층을 돌봐온 한인사회 봉사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동포사회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4월 초 귀임을 앞둔 손세주 총영사는 마지막 관저 행사를 동포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현장에서 돕고 있는 봉사자들과 함께해 뜻깊다며 한인사회 화합과 발전에는 이들의 공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7기 해외자문위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제17기 위원의 임기는 2015년 7월 1일 시작해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영사관은 해외자문위원으로 동포사회 화합과 발전, 나아가 민족의 평화통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해외 동포는 뉴욕 총영사관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17기 해외자문위원 추천 인원은 뉴욕 협의회 161명, 필라델피아 협의회 50명이며 각 협회, 공이 여성이 30%, 40세 미만 청년이 10%여야 합니다. 신청은 신청 서식 작성 후에 뉴욕 총영사관으로 4월 6일 오후 4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와 라인킴 합동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립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은 28일 열리며 라인킴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협회는 모든 아이들은 각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공립교육을
무료로 받을 자격이 있다며 현재 공립학교를 다니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께서 이를 위한 준비 과정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움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 플러싱 퀸즈 도서관과 공동으로 김준길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 석좌 교수를 초청해 21일 오후 1시부터 플러싱 퀸즈 도서관에서 한국사 특별 강연을 펼칩니다. 글로벌 시각으로 한국 역사 읽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서 김준길 교수는 한국 역사를 폭넓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과 근현대사를 세계적인 역사관으로 보는 시각 등에 대해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로벌 시각의 한국 역사 읽기 강연 참석은 무료입니다. 한인사회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퀸즈 YWCA가 24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퀸즈 YWCA에서 노인 아파트 워크숍을 엽니다. 워크숍에서는 퀸즈 YWCA 소셜 서비스 센터 코디네이터인 레이첼 홍 강사가 나서 노인 아파트와 서민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25일 오전 9시 15분에서 오후 4시 30분 퀸즈 장로교회에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은 마지막 유방암 검사를 받은 지 1년 이상 지났고 퀸즈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여성이면 신분과 보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롱아일랜드 지역 동포들을 위한 2015년도 순회 영사 활동을 26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뉴욕 감리교회에서 실시합니다. 민원 업무별로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구비 서류는 뉴욕 총영사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링컨센터가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트리 공공도서관에서 뉴저지 지역 무료 시민권 신청대회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관련 서비스 의뢰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H마트가 도요다와 함께 도요다 자동차 특별 시승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뉴저지 리치필드 매장에서 열립니다. 시승에는 사전 예약 없이 매장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참가자들에게는 $10 상당의 H마트 상품권과 과자가 사은품으로 증정됩니다. 시승회 참가 고객들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인기가 하늘을 날아 집에 물건을 날라주는 무인기 택배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19일 무인기, 드론의 야외 시험 운항 승인을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이 빠른 물품 배송을 위해 개발 중인 무인기 택배 서비스는 이번 승인으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7월 아마존이 자사의 연구개발센터가 있는 시애틀 인근의 지역에서 무인기 시험 운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